나는 아침을 필수로 먹어야 하는 아침형 인간이다. 최근에 마트에 들렸을 때 외노자에게 필수인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할인이 빵빵하게 들어간 사과맛 시리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의 아침을 저렴하고 건강하게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도 없이 구매를 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기쁜 마음으로 시리얼을 먹었고, 진짜로 너무 뻔뻔하게 맛이 없었다. 맛을 굳이 표현하자면은 시리얼 맛 썩은 사과? 아니 뭐라는 거야, 사과 맛, 사과 향수 맛 시리얼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싼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충격적인 사과맛 시리얼을 뒤로하고 나는 오늘도 맛집 탐방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나는 먹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만의 맛집을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곤 한다. 평소처럼 전철을 타고 이쁜 말레이시아의 하늘을 보며 가다 보면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나만의 맛집 엉클생이란 곳을 찾을 수 있다.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코레이션이라고는 하나 없는 식당, 오직 맛으로만 승부하는 식당이다. 오늘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도착과 동시에 쌉싸름한 차이니스티 한 잔으로 더위를 날려버렸다. 더위를 날리고 약 10분 정도가 흘렀을까 오늘의 주인공 완탄미가 나왔다.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처음 이 누들의 비주얼을 봤을 때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정말 허여물건 게 더럽게 맛없게 생겼다였다. 하지만 맛은 비주얼과는 정반대로 너무나 맛있었다. 맛있으니 내가 5년째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저 숟가락에 소심하게 준 거는 아는 사람들만 시킬 수 있는 어니언 소스인데, 짜파게티에 식물성 기름과 똑같은 맛을 낸다. 진짜 저것도 비벼 먹으면 존맛탱도 저런 존맛탱이 없다. 맛을 표현하자면 우동이 말레이시아에서 생겨났다면 이런 맛일 것 같았다. 면 아래에는 사장님만 아는 특제 비밀 기름 소스가 있는데, 그 기름이 면의 질감을 돋는 역할을 하고, 보기에는 싱거울 것 같지만 적당히 간이 있으면서도 엄청난 감칠맛을 내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고명들이 확실하게 서로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데, 면과 먹을 때 아주 조화스러우며 지루한 틈을 주지 않는 게 특징이다. 항상 생각하지만 플레이팅만 개선해서 한국에 팔면은 아주 대박이 날 거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얼마나 맛이 있냐면, 나는 대학교 졸업을 하기 위해 회사 또는 기업의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논문을 제출해야 했는데, 나는 그때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나의 대학교 생활을 배부르고 맛있게 책임져준 이 누들집 사장님께 인터뷰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이 논문으로 대학교 생활 중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가 있었다. 역시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할 때 가장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 먹고 난 후에는 뚜벅이가 늘 그렇듯 나는 주변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곳은 수도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수방자야라는 대학교 밀집 지역이다. 대학교가 많다 보니 대부분의 가격이 저렴하고 맛집들도 많은 편이다. 물론 KL 수도에서의 삶도 즐겁지만 가끔은 학생 때의 시간이 그리워서 찾아오고는 한다. 길을 걷는 도중 내가 학생 때 상당히 자주 먹었던 소야밀크를 파는 트럭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소야밀크는 순식물성 건강 우유라고 보면 간단하다. 주문을 하면은 저 큰 알루미늄으로 된 통에서 음료수를 따라주는데, 참 레트로 감성 때문인 건지 평소에 우유를 잘 먹지 않는 나도 이 소야밀크만은 자주 즐겨 마셨다. 뭔가 운동을 하고 나서 먹으면은 건강한 단백질 음료를 마시는 기분이었다. 기분 좋은 대학교의 추억을 뒤로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앞에 사는 길냥이를 만났다. 말레이시아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양이가 강아지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의 고양이와는 다르게 사람을 좋아하는 개냥이들이 많은 편이다. 이 고양이는 내가 사는 콘도 앞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일진 개냥이이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배가 부른지 추루추루가 아닌 다른 고양이 간식을 가지고 가면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도 귀여우니 만날 때마다 밥을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다. 보이듯이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시크하게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는 편이기도 하다. 오늘도 여자친구 근무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오늘의 저녁은 퐁라이라는 타이완 음식을 전문적으로 파는 식당이다. 앉자마자 다른 식당과는 다르게 이렇게 웰컴 드링크 비슷한 거를 주는데, 대추차 맛이라고 보면 된다. 음식은 약 만원대, 말레이시아 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나오는 음식의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외노자 관점에서는 아주 합격인 식당이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은 스윗 포테이토 볼, 즉 고구마 찹쌀떡이다. 사실 고구마, 찹쌀, 튀김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이다. 쫀득쫀득한 게 한국의 고구마 맛 치즈볼이라고 보면 된다. 타이완에서 매우 흔한 간식이라고 하는데 정말 끊임없이 들어가는 맛이었다. 호불호가 전혀 없는 맛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보인다면은 필수로 구매를 해서 먹어봐야 한다. 두 번째로는 양념 간장 그리고 각종 중국 향신료에 절인 닭고기 요리였다. 치킨하고 간장 조합은 실패할 이유가 없는 조합이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향신료 팔각의 향이 강하게 나다 보니까는 향신료 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좋아할 것 같진 않은 맛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 식당에서 세 번째로 좋아하는 메뉴인 중국식 족발조림이 나왔다. 발음이 위험하다. 각설하고 보이는 것처럼 진짜 맛있다. 한국의 족발과 비교했을 때 풍부한 중국식 향신료의 향이 은은하게 맛을 풍기며 족발 밑에 있는 고추 기름하고의 조화가 매우 맛있다. 정말 발음이 너무 어렵고 위험한 것 같다. 되돌아보니 나는 항상 먹을 것을 위주로 영상을 찍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말레이시아의 특징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국인으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외노자 생활은 용의 꼬리가 아닌 뱀의 머리와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현재 26살 사회초년생 외노자로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한국보다는 말레이시아에 더 많다고 생각한다. 같은 비용으로 물론 한국에서의 삶이 분명히 질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부담없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외노자 생활이 나의 삶의 가치관에 조금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살며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용의 머리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게 나의 꿈이기도 하다. 오늘의 일기도 끝!